선고일이 잡혔어요. 4월 4일. 근데 마치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5대3 대드락설 나오면서 이거 못한다 이거 당분간 뭐 4월 18일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뭔가 야당에서도 조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4월 4일 잡혔어요. 이거 왜 헌재가 지금 이 타이밍에 4월 4일 잡았다는 거?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불안한 영혼을 잠식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전 대한민국이 지켜봤죠. 모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예. 정보가 없는 거를 죄송합니다. 정보가 없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했던 거고 예. 보통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후 5시 이후에 선고일 지정했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5시 넘어 오후 5시 넘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맨날 그날 5시만 되면 오늘은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랬는데 예. 어제 10시 반에 나왔잖아요. 오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도 좀 급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예. 그 전전날 뭐 전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과 칼럼이 다 헌재 때리고 있었거든요. 왜 이게 지금까지 안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뭐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할 수 있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하고 막 지금 줄탄핵 얘기하고 뭐 국무회의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이 혼란에 대해서 결국 헌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거의 몰렸다. 그러니까 좀 급하게라는 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좀 이거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다양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YTN도 처음에 이제 단독 보도라고 나오고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평균까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었다. 헌재는 나름의 자기네들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예. 그게 이제 세간의 어떤 조급증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간에 있던 조급증을 좀 달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왜 4월 4일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이건 유추의 영역인데. 아니 지금 다 유추예요. 근데 네, 제가 유추예요. 확실한 거는 예. 이게 헌재가 구성상 보면은 국민의힘 추천, 민주당 추천, 대통령 추천이 있으니까 정보가 셀려면 얼마든지 셀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으로 정보를 하나도 안 센 것 같아요. 예, 안 센 것 같아요. 지금 뭐냐 국민의힘 들고 민주당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보안은 확실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유추의 영역인데 일단 헌재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지난주부터 예. 그렇게는 보이는 거고 그 정황은 하나가 계속 평이가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 거의 쟁점 정리가 끝났고 일부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아하. 또는 절차적인 문제의 흠결을 따지는 문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을 못 내는 단계에 대해서 다수의 재판관이 기다리는 상황 아닐까. 예. 그래서 소수 재판관들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관계. 아하. 이건 뭐 유추 영역이고 이 유추의 정황이 있다면 월요일 오전에 평의를 냈잖아요. 예. 상당히 짧게 됐고 이건 마무리 단계였다 거의.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냥 만나서 어차피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짧게 몰라 하고 협상 깨졌다. 요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혀 반대. 예. 정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예, 어떻게 마무리 결심하셨습니까? 예. 아직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뭐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합니다. 예. 그 유추를 하고 그리고 어제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늦으면 이틀 전이잖아요. 근데 사흘 전인 어제 한 거는 요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추가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 시민들의 불안을 감안해서 오전에 일찍 사흘 전에 어차피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제 오전에 평의를 하고 예. 선고 기일 또 생중계 여부 이런 것만 결정하고 바로 냈다라는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강찬호 의원에게는 막 그랬잖아요. 뭐 이게 뭐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네. 왜냐면 야당에서도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사실 여당뿐만 아니라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네. 하더라도 4월 11일도 아니고 퇴임하기 전날 전전날 하네. 이 정도로 막 뭔가 헌재에서 이견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4월 4일 그렇죠. 딱 결정한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4월 4일 결정한다는 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데 지금 저 박성태 의원이 말했지만은 이미 그 재판관들 입장은 다 정해진 거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한 10여일 전에 세 가지 버전의 판결문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12일 전에 그러니까 이미 10여일 전 3월 뭐 20여일 경에는 예. 그 인용은 일찌감치 됐고 왜냐하면 인용은 예. 쉬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인용은 애초에 처음부터 예. 그 12월 초부터 이제 그 계엄 선포하고 탄핵 그 의결된 다음에 뭐 그냥 그 이미
뭐 이런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TV 영상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이제 그 쟁점별로 예. 짜자자작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될 때마다 예. 50여 명에 달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판결문 어떤 그 외무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로는 이미 1월 내지 2월 달에 예. 인용은 거의 그 판결문 윤곽이 잡혔다 이런 얘기고. 인용 판결 결정문은 그런데 이제 기각이나 아시다시피 각하 결정문 쓰기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이 그게 중요한데 예. 그러다가 2월 이제 말부터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동안 문영배 재판 헌재 소장의 뭐 초시계 논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른바 내란죄 적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서 이제 쓰느냐 마느냐 또 여러 가지 논란 이제 이런 어떤 절차적 흠결이 나오는 데다가 3월 7일 날 마침내 구속 취소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절차적인 것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결국 기각 각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결문 그것도 어차피 준비를 하라. 이래서 연구관들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세 가지 버전이 결국 한 저거 모두 완성된 게요. 이미 10여일 전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인용 결정 기각 결정. 네, 근데 이제 각하 이렇게 되면 결정문?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그 이후 약 10여일 전부터 평의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판결문 정보는 다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평의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관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이제 입장 이 중에서 나는 뭐 기각을 할 거야 인용을 할 거야 뭐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다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별개의견 아니라 보충견 같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기각이나 각하 또는 인용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 연구관들한테 관련 자료를 갖다 달라고 주문을 해요. 왜냐면 쓰다가 이런 논문이 필요하네, 이런 법전이 필요하네 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공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로 4명의 재판관이 그런 주문이 많대요. 이거 좀 갖다 달라, 저거 좀 갖다 달라.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4명의 재판관은 거의 그런 주문이 없다. 그거는 이제 연구관들이라든가 헌법 내부, 헌재 내부에서 직접 실제로 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문이 많은 4명이 그거는 누구예요? 뭐 제가 이렇게 뭐 괜찮아요. 밀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남성 여성 말고 이름 성. 제가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들은 거는 예. 정, 조, 김 그렇습니다. 네. 나왔네. 뭐 등등 정영식, 그래서, 예. 조한창, 김복형. 아니,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이후는 김태형, 김준일은 아니고. 이후는 뭐 그렇고요. 뭐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주문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주문이 많고 예, 나머지 그러면은- 내부는 예. 거의 그런 주문이 없다고 하네요. 자 네. 그러면은 그 4명이라는 분들이 이게 확인된 거야 아니면 취재를 종합한 취재한 겁니다. 취재 종합한 겁니다. 네. 취재를 종합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선고일 지정 문제 예. 요거는 이게 좀 헌재가 철통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이 제가 보니까 이제 4월 1일 어저께 11시경에 알려졌잖아요. 이제 헌재에서 아주 짧은 평의 회의를 해가지고 예. 그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4월 4일 날 할 거라는 거는 그 전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 그리고 그 전날 JTBC에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JTBC 그걸 보도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헌재가 이례적으로 평의를 연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그게- 월요일도 예. 이례적으로 오전 10시에 평의를 했고 이례적으로 한다. 화요일도 네, 오전 네. 10시에 평의가 예정됩니다. 이례적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들은 얘기는 월요일 날 평의를 했는데 평의 끝나고 문영배 소장이 특수상 대행에 나오면서 판결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판결을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예. 그 헌재 내에서는 쫙 돈 거예요 이미. 판결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조만간 금주 내에 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 금주라면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4월 4일 설이 이미 월요일 날부터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이 헌재에 좀 선이 닿는 정치권이나 예.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데에는 4월 4일 날 한다는 거가 이미 월요일 저녁부터 돌았다 그런 거죠. 그런 재밌네. 와중에 JTBC가 예. 거기서 또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보도가 내일 이례적으로 아침에 그래요? 평의를 연다는 건데 예. 그래서 결국 봤더니 이게 또 특이해요. 그 평의가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그 평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4일 이제 선고한다는 윤곽이 나온 가운데 뭐 미세 조정, 뭐 예를 들어 뭐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최종적으로 뭐 공식 발표함에 있어서 뭐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뭐 할 게 있는지 이런 걸 하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시간까지 못 받고 예. 그래갖고는 이제 불러가지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문 소장 등이 불러서 직원을 불러가지고 000씨 들어와 주세요. 그래갖고 이 재판관들 보는 앞에서 그 4일날 11시로 합시다. 됐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성이 그 전날 울려 퍼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날? 그렇죠. 월요일날 평의 때 고성이 울려 퍼졌고 그 평의가 끝나고 문 소장이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더 궁금해진다. 이 고성 뭔가 그 고성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드러난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좀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지금 한덕수 선고 때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한덕수 선고 때도 보면 예. 이게 언제 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과 같이 한다. 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민주당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예. 발의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후에 바로 그냥 그 변호인단도 그냥 깜짝 놀라게 잡아버렸어. 전격적으로 그냥 그것도 월요일 날 예. 목요일 날 발의한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확 잡아버려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냐면 민주당이 더 이상 최상목 탄핵 얘기를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리고 민주당은 그 헌재가 그렇게 전격 발표하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성명도 냈고 아니 우리가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고춧가루 뿌린 거다 했는데 이걸 볼 때 지금 이것도 그러면 왜 이렇게 월화 급박하게 했느냐. 그 직전에 민주당이 줄탄핵 하면 뭐 등등 그리고 뭐 혼란이 커질 것 같으니 빨리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을사 5적이 을사 8적까지 나왔거든요. 예. 헌재 재판관에게 31일 날 아침에 맞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을사 자, 8적까지 그러면- 갔죠. 그것들이 영향이 있죠. 자, 근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두 마디 해도 돼요. 여러 마디 하세요. 뭐냐면 마치 시민들의 불안 이것 때문에 결정을 서둘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짧아질 때부터 모든 쟁점 정리 끝나고 의견은 거의 모였고 일부가 결심을 못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게 제가 들은 얘기도 그렇고 그게 좀 맞는 것 같고 대신 선고기를 빨리 지정해 준 것 자체 그러니까 빨리 통보를 해줬죠. 사실은 화요일 날 오전에 한 거는 금요일 날 걸 이례적으로 좀 빨랐죠. 그거는 정치권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일단 이번 주에 한다는 걸 먼저 알려줍시다. 요 판단이 있었다고 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궁금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내가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 김준일 평론부터. 예. 그러면은 이미 결정은 다 나 있어.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했던 YTN 들어가 판결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미 알기로는 다- 월요일 날 판결을 한 것 예, 같아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4월 4일 한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그러면은 결론이 안 나니까 야 더 이상 미루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거. 일단 4월 4일 잡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거수 이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그러니까 뭐 그 해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소위 말하는 5대3 대드락설 이게 이제 유력하게 이제 한동안 돌았는데 지금도 5대3이었으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계속 5대3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이게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5대3은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켜본 건데 그래서 5대3 가능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이미 같고. 실제로 판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 문대행이야.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잡어 이렇게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그 날짜 지정에서 보론 하나 말씀드리면은 3월 31일에 헌재에서 4월 10일 목요일 날에 일반 선고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일반 선고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그 달에 주인데. 뭐 마지막 주에 목요일 날 하는데 퇴임을 하니까 4월 18일에 퇴임을 하니까 그 전주에 목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로 넘어가진 않겠구나. 이미 그게 쫙 근데 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은 안 잡지?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할 가능성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돌았었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덧붙이면은 왜 지금 이제 왜 보통 2일 전에 고지하는데 이건 3일 전에 고지한 거잖아요. 4월 4일 할 걸 4월 1일에 했잖아. 원래는 4월 2일에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 불안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4월 2일이 보궐선거일이거든요. 예. 오늘 보궐선거일 선거일 날 그런 또 저 선거 어쨌든 정치적인 큰 사안에 대하여 그럴 얘기하는 게 수도 있지. 적절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까지 급박하게 돌아간 이런 여러 가지 헌재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탄핵이나 통탄핵으로 가게 될 경우 이게 당연히 일단 알겠어요. 민주당의 비판이 있지만 헌재도 공범이다 이렇게 자, 나가니까. 그러면 강철 의원 보시기에도 이미 판결은 끝났다.
아니 그 저번에 입장을 못 정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미 정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마음속은 이미 다 끝난 건데 요거는 한 가지 의문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 각자 이른바 패를 까는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이제 김태현 진행자께서도 법조인이니까 아시겠지만 판사들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감한 사안일수록 최종 마지막 패를 깔 때까지는 패를 보여주지 않는데 뭐 이제 보면 알죠. 그러나 까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그저께 깠다는 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요거는 안 깠고 요거는 지금 선고 당일날 아침에 깔 거다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언론들은 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깠다고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보니까는 그 특정 재판관들 쪽만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 요거는 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추론 컨텐츠는 그러면 제가 추론과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월요일 날 평의가 짧았어요. 1시간 안 되는 걸로 짧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치권이 지난 주말 사실상 금요일 정도부터 극단으로 치달았거든요. 줄탄핵과 뭐 72명 민주당 고발한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고발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된다는 것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헌재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월요일 평의가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일부 재판관들의 결심만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뭐 짧게 결심이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잡은 그렇죠. 거다. 만약에 밀려서 했다. 그래요. 헌재가 예, 쫓겨서 맞아요. 했다. 시민들의 분에 쫓겨서 했다면 월요일 날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야 됐고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판결이 거의 다 됐고 생중계 여부나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화요일 평의에 결정하고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됐다. 마지막 누군가 몇몇 재판관들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던 단계에서 월요일 날 그게 정리가 끝났다고 보는 제가 게 보건대는 합리적인 지난주가 것 아니고요.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미 마무리 다 됐다. 그러니까 예. 10여일 전에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났고 더 이상 변할 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문영배 소장 대행이 28일 날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했는지. 자 그러면은 한때 나왔던 5대3 교착설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말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다. 5대3 교착이라는 말이 그럼 5대3이면 안 된 뭐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걸 선고를 못 합니까? 자 그럴 그러면 수도 있죠. 우리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야 예상 틀려도 돼. 몇 대 몇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바램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바램이나 당위는 그냥 혼자 집에 가서 하시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뭐가 나올 것 같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투마치 토커 세 사람의 희망사항이나 당위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중간에 잠깐 흔들리기는 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8대 0의 인용이다. 이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아까 전에 이제 이 날짜 오전에 갑자기 지정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판결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언론들이.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헌재 관계자한테 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안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정보값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판결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론을 다 내렸고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뭐 복잡하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헌재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저는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판결 끝났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어느 정도 알려줬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여러 가지의 소수 의견들 이게 이제 담길 수는 있어도 8대 0으로 이거는 인용돼서 파면은 확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김성태 8대 0이죠. 박성태 박성태입니다. 8대 0이죠. 8대 0이고 저는 줄곧 얘기한 게 이견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일부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5가지 쟁점의 그 하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이견,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 같은 거예요. 정치인 체포가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탄핵소추 사유로 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 정치인 체포와 법관 체포가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실관계에 누군가 이견을 얘기하거나 또는 앞서 얘기한 대로 내란죄 철회 문제랄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절차적 문제를 누가 따질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3명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해서 기각이 3명이다. 그럴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래서
8대 0이 좀 맞다고 보고 만에 하나 조금에 있다면 이거는 그분의 결심일 것 같은데 뭐 나는 정말 지금 이런 정국 자체가 싫어라고 한다면 뭐 각하 의견 정도를 한 명은 낼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내가 내 의견을 내고 튈 거냐 말 거냐 요 정도의 결심 문제라고 봐요. 우리 저 강찬호 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예견을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왜요? 8대 0이라는 그 예견에도 선뜻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물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 5대 3 내지 4대 4까지 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 국민의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있어요. 8대 0 네. 인용은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보면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데 네.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저한테 네. 뭐 저를 아니, 뭐 때리건 말건 제가 뭐 그래요? 아니 방법이 네.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밖에 없습니다. 보는 건 대부분 선거 이제 10시 오후 2시 이렇게 하잖아요. 법원들. 네, 네. 11시 한다는 얘기는 12시 전에 무조건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11시 그러네 40, 간단하네. 40분에. 네, 그렇죠. 역시 중요한 얘기. 밥 먹으러 가는데 점심시간 넘게 어떻게 안 해요 법원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게 무슨 뭐가 뜻이냐? 길지 않은 건가? 아니 길지 않을 수 근데 있네. 노무현 대통령 때 25분 걸렸고요. 아니, 그땐 짧죠. 박근혜 대통령 때 21분 걸렸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쟁점이 많았지만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는 기각 인용일 수 예, 있겠네. 그러니까 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1시간 동안 줄줄줄줄 읽을 만한 사안인가? 네.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니까 어쨌든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네. 이게 그러니까 강찬호 위원님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뭐냐면은 이게 소수 의견으로 저는 6대2, 7대1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현저하게 낮고요. 진짜 0.00001%로 4대4 정도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혼자 만약에 반대를 하는 게 오히려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네. 4대 4가 차라리 기각이 되면 됐지. 인용되면 8대 0 이제 7대 1 이런 건 아닐 거다.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시간이 지연됐느냐 그리고 이 혼자가 이 모든 상황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난과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러니까 사람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리가 되면은 오히려 쉽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4명의 재판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이제 이진수 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진수 건이냐 한덕수 건이냐. 한덕수는 3명, 이진숙은 4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라리 무리를 지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7대1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예. 아이, 근데 10대 1이 실제로 됐었죠. 사실상 아까 뭐 한덕수의 경우 이제 5대 3대 1이지 5대 2대 1이지만 광고 듣고 할게요. 그렇죠. 출연료를 드려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그래서 저 무슨 얘기가 다 말았죠? 강찬호 의원 2부에 저는 우리가 한참 잊어먹었죠? 떠들어가지고 잊어먹었다. 나 제가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요?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요. 좋아요 눌러야 된다. 네.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하죠. 눌러주십시오. 네. 이제 이거 듣고 계신 이제- 분들 예, 눌러주십시오. 2부에서 강찬호 의원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기억을 머리를 안 남는데 좋아요가 중요하다. 이건 남네. 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심판정 얘기했던 시간이 거는 11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그거 물어봤었습니다. 11시. 그리고 소수 의견 제가 얘기했던 거는 7대1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오히려 4대4 그나마 작은 가능성이 4대4나 이런 쪽이지 이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 나머지 궁금한 얘기 헌법재판대 실명에 나오는 그 4명이 저 많은 주문을 했었다. 이런 얘기는 저 본방불가에서 해볼게요. 해보고 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책 윤석열 대통령 책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표 저자로 돼 있는데 여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저술한 거는 아니고 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담겨 있다라는 거고 저자를 몇 면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그다음에 저 전환길 의원이 아닌 사람 전환길 역사 강사.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복고일 작가. 그다음에 저 심규진 저 교수.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변인 한 분이 계시던데. 예,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명 저자가 있습니다. 용산에 올라치면 용산에 물어봤어요. 용산 고위 관계자에서 물어봤는데. 고위 관계자요? 예, 수석 이상급입니까? 뭐 하여간 뭐 그전 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이 책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런 책이 나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름을 올린 건데 아마도 이름을 올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발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후 진술 헌재 최후 진술 그런 거에 누구나 떠가지고 갖다 그냥 붙여버리면 되니까 예. 그렇게 내서 저자라고 하는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제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알지도 못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그런 것이 예. 공식 거의 뭐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기획자 누구예요 지금? 저자 명단을 봤을 때 기획자 누가? 모르겠는데 뭐 심평 변호사일 수도 있겠고 예. 그냥 출판사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출판사? 일단 거리에 예. 극우 지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팔 수 있죠. 어. 이거는 출판사에서 그냥 기획한 거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심평 변호사랄지 뭐 도태우 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윤상현 나경원 의원들이 같이 공동 저자라고 이름을 올려서 안 팔리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표지에 놓고 대통령한테 뭐 하나 주세요 해서 이미 다 공개된 최후 변론을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 측도 알긴 알았을 거다. 뭐 용산 달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알았을 거다. 대통령 측에서는 알았겠죠. 이걸 그치, 가지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넣겠다. 막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도 썼는데. 책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슈. 뭐 문서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 이미 다 공개된 최후 변론이니까 그걸 갖다 그냥 넣은 것이고 더 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은 말을 질게 하지만 글을 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공저라고 나왔을 때 설마 그럴 리 없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역시 최후 변론만 집어 넣더라고요. 새롭게 글 쓴 게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언급을 순전히 해줬을 마케팅이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거다. 네. 자,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저자들이 또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 이 대통령 이번에 탄핵 심판 변호사였고 백지원 이 사람이 저 국민의 대변인. 부대변인을 하고 이인호 교수 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도태우, 심평, 복거일, 심규진, 백지원, 이인호, 전환기 이렇게 있는데 이 저자들 목록을 보고서 딱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있습니까? 두 명이 딱 눈에 띄네요. 누구? 예. 심규진 교수. 그렇죠? 이분이 이제 많이 뭐 알려진 분은 아닌데 예. 이분이 73년생 한동훈이라는 그렇죠? 책의 저자예요. 그 책 언제 나왔냐면 예. 비대위원장 끝나고 전당대회 가기 직전에 맞아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직 책에 잉크도 안 발랐어요. 제가 보기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1년도 안 됐죠. 예. 한동훈 띄우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뭐 그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보면은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뭐 그러니까 짐작은 했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냐.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손절하고 대통령한테 간 겁니까?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 예, 이제 구구 쪽에 조금 뭐 이제 몸에 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조정훈 의원.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조정훈 의원 뭐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 동년배다 뭐 한동훈 제로콜라? 예, 한동훈 마케팅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스무스하게 지금 아예 오른쪽으로 이 책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거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지금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엄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엄을 통해서 87년 체제를 극복한다라는 내용이면은 이거는 거의 망상이죠. 제가 보기엔 망상인데 그런 거에 지금 조정훈 의원이 했다. 좀 죄송한 저도 조정훈 의원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는데 정말 박쥐구나.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딱 그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 자 우리 박쥐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 비하하는 너무 표현을 안 정확하잖아요. 하는 저 김태현의 정치쇼는 균형 잡힌 시사 위드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냥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고 예, 해주세요. 예. 자. 그게 이제 박쥐죠. 자 신평 변호사가 저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됐던 시기에 책 출간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는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기가 또 시기고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고 또 국론의 분열이 좀 심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한 표현을 하지 않고 바르고 고고 예쁜 말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심규진 교수하고 조정훈 의원이 좀 눈에 띄었다. 저기 강천 의원은요. 저자들 중에서 눈에 띈 사람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 당연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띄었는데 윤석열 확인됐고.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는 결국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공개 진술한 내용 그냥 갖다 붙인 것이고 지금 이 심평 변호사도 지금 이거를 그냥 그 내용만 예를 들어 뭐 그 최후 진술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쓰는데 그냥 좀 더 넣겠다. 그렇다면 넣어라 했는데 공저자로 이렇게 등장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73년생 한동훈을 쓴 분이 다시 또 이제 이런 책을 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책이 너무 좀 과하게 마케팅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저 어떤 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좀 공감을 얻을지 저는 좀 그게 약간 의심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여담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어떻게 윤 대통령 과거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들고 와서 이거는 직접 윤석열 캠프에 감수를 거쳤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운 좋게도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저 감수를 하신 책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펄쩍 뛰면서 아니 강 의원님 내가 무슨 감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저자가 저한테 책을 들고 와서 대통령님 감수를 직접 거쳤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강 의원 하더니 한 30분 이상을 저한테 네. 내가 무슨 감수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출처불명 이상한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감수를 해요? 감수는 말도 안 됩니다. 10년 감수? 하여간 감수 얘기를 한 30분 이상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책 마케팅이 본인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많이 나온다. 저는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 중에 저는 새롭게 많은 고민해서 많은 글을 썼을 사람은 없고 기존에 본인이 했던 말이나 또는 기고했던 것들을 묶어서 그냥 보내줘서 네. 그래서 12명의 저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그냥 엮어냈을 뿐이에요. 근데 극우 지지층이 전체 우리 4,400만 유권자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어쨌든 절대적 규모로는 뭐 몇십만 또는 100만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한 그냥 마케팅. 이거는 윤석열 시계가 고가에 지금 팔리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마케팅 하나는 잘했다. 네, 그겁니다. 딱. 근데 정치적인 지금 정치인들도 있는데 저 어떤 의도나 노림수는 있을 거 아니야. 정치인이니까. 그냥 이 책에 나와서 뭐 돈 벌려고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정치적인 그렇죠. 이건 어떤 출판사가 보는 거고 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거는 나는 대통령에 대한 찐 지지 의원이야.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들이요 저를 지지해 주세요. 예. 라고 후에 이제 당권이든 여러 뭐 대권이든 이걸 노리는 그냥 뭐 손해 볼 건 없지. 어쨌든 이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여름쯤 되면은 저 전당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위 체제고 뭐 이러니까 그걸 노리고 네. 하는 거다.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눈에 띄는 게 여기서 도태우 의원이더라고요. 도대체 변호사. 네, 변호사.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스탑 더 스틸 그 책도 쓰지 않았나요? 아 그건 저는 기억 제가 안 지금 나요. 헷갈리는데 도태우.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 책이 1등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맞답니다. 스탑 더 스틸. 예.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를 한번 맛을 본 분들이 이거를 네. 이제 책을 또 마케팅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87년 체제를 극복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네. 저는 뭐 87년 체제 극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87년 체제를 극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계엄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유신 체제로 이제 독재 국가 시대로 돌아간 87년 체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언어 도단이다. 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뭐 책이 많이 팔릴 수는 있어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을 정말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다. 요 비슷한 책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당시 독일의 혼란상에서 나의 투쟁, 내가 새롭게 독일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나치즘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수감 중에 썼던 책이에요. 그때 그 책도. 저는 이 책을 딱 전혀 저는 읽어볼 생각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런데 딱 느낌은 니네들의 투쟁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 저 점잖은 말로. 당신들의 투쟁.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구어체에 익숙해가지고. 예, 저희가 요 책 얘기하는 과정에 조금 과한 표현이 좀 들어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표현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 복귀했을 경우 예. 그 각각의 시나리오 짚어봐야 되거든요. 길어요. 그러니까 저 자세한 얘기는 본방불교에서 하더라도 일단 이 본방에서는 한 5분 5분씩 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한번 일단 간략하게 개요를 짚고 그다음에 자세한 거는 본방불교에서 하도록 하죠. 일단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예. 저 대통령 복귀했을 경우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 왜냐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일단은 반발할 거는 그건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선택할 것이 요거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승복하겠다 어저께 얘기했고 그렇죠. 대통령 네.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갖다부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강찬호 네. 의원은 네. 어떻게 전망해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지난 최후 진술에서 제일 사실 언론에 관심을 끈 게 이거죠. 그 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네. 또 그다음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그 대외 관계만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면 만약에 복귀한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 진술 내용을 지킬 것이냐. 바로 그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언론과 국민이 질문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복귀를 하더라도 남은 2년을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은 거의 딱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월이니까 얼마죠? 지금 이제 4월 4일 날 만약에 복귀한다면 그럼 이제 임기가 정말 그야말로 2년 1개월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본인 어떻게 할 거냐 임기 그리고 개헌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총리한테 내치는 다 줄 것이냐. 요 세 가지는 바로 저는 복귀 선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복귀할 경우에는 메시지에. 복귀가 아니라 이제 탄핵 인용돼서 파면됐을 경우. 파면됐을 경우에 당연히 뭐 대통령이야 이제 파면돼서 저 뭐냐 승복의 메시지. 그렇게 승복을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당연히 승복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뭐 형사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저 뭐냐 그 다 잘 이제 받겠다. 잘 받아서 이제 그 하여간 법 대응을 예.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어쨌든 또 동시에 이제 결국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나름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복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께 우려 끼친 거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과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대선일은 그렇게 된다면은 6월 지금 많은 3일. 6월 3일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3심 예. 이게 만약에 지금 3개월인데 3개월 꽉 채우면 6월 26일 3개월 안 채우고 2달만 한다면 5월 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그야말로 요 부분이 네. 왜 굳이 저 헌재가 만약에 일찌감치 의견이 모아졌고 미세 조정만 하는 수준으로 갔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재명 그때는 후보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논란을 계속 만들었는지 요게 약간 의문입니다. 저는. 네. 저는 예.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장담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은 본인의 투쟁이 일단 헌재 예. 반국가 세력에 잠식된 헌재에서 멈춰졌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투쟁을 애국 시민들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불복 선언인 건데. 당연하죠. 대통령은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반국가 세력에 잠식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는 일념이 있는 거예요. 예.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셀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망상의 세계를 본인이 창조해낸 거죠. 그러면은 헌재가 본인을 파면시킨다? 이거는 헌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 나는 이땐 당연히 물리적으로 파면돼서 관저에서 일단 나가야 되는데 버틸 수는 없잖아요. 하루 이틀은 버티겠죠. 이사심차가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나가게 되지만 그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내 뜻을 이어줄 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관한 얘기는 이제 본방 불가해서 할게요. 시간상. 그럼 대통령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파면되면? 김준일 파면되면은 승복 메시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예, 승복 메시지가 나올 분들이 아니고요, 나올 분이 아니고, 저도 이제 박성태 실장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완의 혁명? 예, 본인이 했던 거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가능성은 낮지만은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복귀를 한 경우 반대로.
일단은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최종 변론에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간 국가 지정된 거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날 4월 3일 날 상호 관세 지금 발표하거든요. 뭐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이제 좀 집중하겠다라는 거 한 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개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뭐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당 대표부터 사실은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비대위 끝내고 예. 새로 당 대표 뽑고 그러면서 당 대표가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하고 이런 루트로 갈 텐데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뭐 대통령 박홍근 탄핵이 이제 기각돼서 인용됐을 경우에요. 그런 거- 아니 그렇죠. 네. 기각돼 돌아왔을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불복종 운동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아마 2년 동안 아마 싸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고 뭐 인용이 되면은 이제 대선 얘기 또 뒤에 하겠지만은 이게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할 수 있어요. 대선 기간이. 근데 이제 그 유력설은 6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당 대표직 그만둘 거예요. 그렇게 내규가 그렇게 돼 있기 그만두는 때문에. 정도가 아니고 아마 바로 선관위에 가서 그 할 겁니다. 예. 만약 기각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은 일단 헌재가 바른 판단을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듯이 약속한 대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딱 말까지만입니다. 실제는 안할 절대 거야? 추진 안 합니다. 개헌까지 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습니까? 근데 딱 나올 때는 할 거라고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장담컨대 절대 안 하고 대통령의 늘 문제는 되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없어요. 그래요? 그게 예. 모든 문제 아니,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제 당연히- 박홍근 의원은 뭐 불복종 운동. 아, 이거 어제 저 예. 제일 중요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민주당이 주도하기 전에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민주당이 그러면 시민들과 같이 거리로 나올 거다? 그건 너무 명약 관한 이미 일이죠. 천막당사 차려놨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천막당사 차려놨어요. 저 천막당사가 이제 범용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네.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대로 천막당사 그대로 가면 되죠. 이제 그때부터. 네. 우리가 개엄 날 급작하게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갔고 탄핵소추 의결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될 때 거의 뭐 100만 명 이렇게 되는 분이 여의도를 꽉 가득 메웠잖아요. 이거는 당이나 어디가 조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불의를 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요. 1919년에 3.1운동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1960년에 4.19를 했고 네. 너무나 명확한 불의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난다.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주도하거나 선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이제 다독이기보다는 같이 동참해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기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근데 저 무슨 뭐 예를 들어 4.19나 무슨 이런 것처럼 두들겨 엎어서 정권이 무너지고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어제 굉장히 누구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어저께 그 총리 공관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고는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유감이다. 뭐 그러면서 만장일치 파면 확신했는데 요 말이 굉장히 이제 요 표현 저는 그 눈길을 끄는 겁니다. 지금 선고를 이제 4일날 하는데 이건 위헌 상태다. 40여 개 임명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만약에 기각이 이루어지면 그건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위헌. 기각. 그 선고도 위헌이라는 거예요. 선고도 위헌. 아. 그러니까 이게 불복 이미 그저 윗자락을 다 깔아놓은 거 아니냐. 전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서 인용이 됐다고 치면은 그럼 인용이 된 것도 위헌 상태에서 선고한 거냐. 지금 위헌 상태에서 선고한 거래요. 이분이 말씀이. 그래요? 그럼 네. 인용도 위헌 이거냐. 이런 지금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저는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이거 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네. 불복 시비를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복을 당연히 이제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시민들 반대하는 분들 나와서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정권이 무너지는 차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포인트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지금 이상의 전쟁 정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쟁 이제 정치.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민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특히 ALS 전화 면접을 해도 15% 정도만 있잖아요. 실제 도달률로 따지면 훨씬 낮습니다. 3, 4%에 그쳐요. 근데 이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듣는 모든 얘기는 정치 초고관여층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언제 들을 수 있냐? 윤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그때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은 한 번도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